네, 안녕하세요. 8월 DBC 사회를 맡은 ABO 김재현입니다. 네, 8월 이글드림 그룹 성공 시스템인 드림비더스 클럽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먼저 앞서서 DBC 3주간 과정을 소개해 주실 다이아몬드 권미용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아메이 다이아몬드 권미옥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정말 강의장을 꽉 다 채우셨네요. 스폰서님하고 약속을 지켜내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과정 소개하러 잠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참가하고 있는 데는 이글 드림의 핵심 시스템인 DBC라는 과정이고요. 이과를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DBC는 드림 빌더스 클럽. 이제 시작은 3주차로 시작을 하고요. 오늘 시작하는 1주차는 여러분들이 아마 스폰서님으로부터 사업 설명도 들으시고 또 오픈 미팅도 초대 받으시면서 이렇게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메이 되는 거 맞아? 이런 느낌들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 정말 여러분 속에 가져가 있던 그 의문들이 다 풀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나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하는 2주차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럼 어차피 내가 그럼 아메이를 알아볼 건데 나 해보고 싶은데 그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 12가지를 풀어주는 넛잼볼츠 1, 2 해서 12가지를 풀어주는 시간이고요. 마지막 3주차는 우리 이글드림 팀의 정말 모든 다이아몬드들이 이것만 하니까 성공하더라. 궁금하시죠? 정말 100가지도 아닙니다. 딱 10가지. 그러니까 탱크화를 해주는 이 10가지가 성공자들의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3주 과정을 통해서 8월 시간 투자하신 거 정말 헛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큰 걸 얻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주까지 수료 잘 하시고 정말 멋진 그리고 건강한 3주차에서 다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글드림 그룹의 핵심 성공 시스템인 DBC 1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기 전에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궁금하신 점을 현장에서 직접 노하우와 함께 풀어주실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1주차 Q&A 강의를 해주실 에메랄드 안현미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안영미입니다. 와, 꽉 채워주셨네요. 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이 무더운 8월에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성공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존의 리더님들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를 처음 이곳에 참석하신 리더님들을 우리가 입교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 앞쪽에 계신 리더님들은 특별히 더 제가 많은 감사와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아메이에 대한 오늘 Q&A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런 자리가 있었겠죠.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굉장히 낯설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사실 약간은 이런 혼동스러울 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그런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음에도 참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Q&A 어떤 표현인지는 아시죠? 아메이 사업의 기초 설명을 딱 듣고 나면, 마케팅 플랜을 듣고 나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죠?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과연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은 마음의 그런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떠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아메이가 아메이 이제 갈 거예요 라면서 저에게 노크를 하듯이 준비의 문을 주지 않았고요. 그냥 갑자기 아메이가 어느 날 탁 왔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20대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미용 쪽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용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일을 했던 게 뷰티 아카데미 강사 일을 했었고요. 뷰티 아카데미 강사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육아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전업주부의 이제 삶을 살게 되었어요. 20대는 저는 그렇게 주부의 삶을 조금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가 지나갔고 30대 때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메이라는 사업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메이를 전해주신 분은 저희 언니예요. 언니는 저에게 아메이의 비전을 제시했고 언니는 처음부터 저에게 사업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은 아메이 같은 확 이렇게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기존에 아메이를 알지도 못했고요. 아메이 제품을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아메이?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요. 뒤에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냥 왠지 누굴 이용하는 뭔가 그런 거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영업을 해야 되고 판매해야 될 것 같은 잠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사업을 얘기했을 때 이제 예의상 언니 제품은 써볼게 라고 아주 선의의 거절을 했던 그날에 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소비자 정도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품을 쓰면서 제가 참 놀라웠던 건 제가 미용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손에 습진이 있었어요. 이게 샴푸라든지 화학약품을 좀 많이 만지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려움 비슷한 이렇게 습진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메이의 퐁퐁이라고 하는 디시드랍스를 추천하면서 꼭 맨손으로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주고 간 그 디시드랍스가 저의 마음을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했어요. 확 움직이지는 못했고요. 그냥 약간 의심하면서 써봤어요. 그런데 정말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꼭 저한테 장갑을 끼지 말고 맨손으로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손이 약했던 제가 그 감동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근데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언니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언니가 저한테 처음부터 계속 사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확 이렇게 저한테 달려들 것 전문 용어로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제품을 꾸준하게 썼던 소비자였고요. 근데 제가 여기 밑에 보면 가장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저의 30대이기도 해요. 왜냐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다들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쁜 아이를 낳고 보통 다 그렇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경제적인 거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젊었었고 둘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쉽지 않았지만 양가의 도움 없이 저희도 시작했지만 그거는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알뜰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플 줄은 몰랐어요. 태어났던 아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미숙아로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고 뭐 생사를 오가는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진짜 멘탈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경제적인 건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아프다는 그건 제 삶에서 변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너무 많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제 삶에 가장 우울했던 30대의 초반의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이 그때 제 옆에 있었던 가장 디시드랍스라는 퐁퐁 하나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 저는 아이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단순 소비자였는데 애용 소비자로 바뀌게 돼요. 애용 소비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품을 좋아하는 거죠. 애용한다는 느낌 아시죠? 그냥 막 쓰는 거 말고 이건 성분이 왜 이래? 이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건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쓰는 애용 소비자가 되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 아픈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저에게 강력하게 조카가 아프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그래서 유산균을 꼭 먹였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 공부를 해보니까 너가 이런 걸 꼭 먹였으면 좋겠다. 약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했어요. 언니가 29에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걸 약간은 체감을 한 터라 언니의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이기 시작했고 아이 영양제를 챙기면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저에겐 그게 1순위였어요. 다른 거 다 아끼면서도 아이에게만큼은 다 하고 싶었던 그런 부모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사업이 됐을까요? 왜 사업자로 바뀌었을까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아이가 너무 건강해졌어요. 저희 아이가 정말 건강해져서 병원을 가지 않게 되었고 너무너무 건강한 지금 중3이 되었거든요. 뒤에 사진에 나올 건데 이 친구가 과연 아팠었나 할 정도로 아픈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 이후로는 아팠던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에 저에게 왔던 아메이가 저에겐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40대가 되었고요. 제가 이걸 딱 적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40대에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온전히 제 삶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가연이 엄마, 나연이 엄마로 늘 불렸었어요. 전 딸이 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명함을 가지게 되었죠. 저는 안영미라는 리더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삶,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꿈이 뭐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저처럼 이 자리에 먼저 섰던 선배 리더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꿈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꿈은 되게 허황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거,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거, 우리 부모님에 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매일매일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50대, 60대, 70대는 정말 많이 설레이고 기대되는 인생이거든요. 제가 이런 과정 안에 늘 함께 따라다녔던, 제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서진 않았을 거잖아요. 엄청 많은 고민과 힘듦도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항상 아메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바로 오늘부터 아메이 시작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저도 판매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잘하시는 줄 알았고요. 왠지 상대방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최고입니다. 타 지역에서 시집을 와서 아이가 아팠죠? 제가 활동이라는 걸 했을까요? 직장생활 끝난 지 한참 지나서 또 아이 키우면서 혼자 주부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마인드가 떨어져 있는 그 시절에 아이를 키우면서 바깥 활동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안 되고 느리다, 성공한 사람 못 봤다, 그리고 왜 다 하다가 자꾸 그만두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의 반대, 그리고 해보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이해하겠는데 나 너무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사업을 하는 내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영업 부담 주는 일. 사실 이게 깨이지 않으면요,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주제를 뭘 하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발이 안 나가지더라고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마케팅의 이해라는 부분을 소제목으로 달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판매, 영업, 부담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십니다. 자, 리더님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을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요런 데서 쓰시죠? 네. 요런 데 지금 많이들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쇼핑이 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다 되죠. 그런데 2024년 2월 기준에 앱을 많이 이렇게 요즘에 설치 순위를 보니까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이 있어요. 테무, 알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국계 어플이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온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앱을 계속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다 데이터로 누적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순위 한번 보시고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도 한번 보세요.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저희가 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리와 테무라는 이 중국산 직구가 얼마나 올라갔다고요? 74%. 저 깜짝 놀랐어요. 이 8월 7일자 신문이거든요. 와, 이렇게 많이 해외에서 지금 엄청나게 직구를 저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금액이 3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나왔고, 근데 문제도 있어요. 그만큼 문제도 많거든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편의는 증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중국 이런 업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영세 기업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짝퉁, 저질, 품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진짜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저거 하나쯤은 다 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쿠팡 앱이 금액이 오르는 거 아시죠? 네, 한번 보실게요. 쿠팡이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 이후로 결제 시기가 돌아오는 회원은 인상된 회비를 내야 합니다. 신규 회원은 이미 지난 4월 13일부터 인상된 멤버십 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한 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이 회원 수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쿠팡 끊으실 분. 고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 진짜 고민했어요. 와, 갑자기 4천 얼마 내려다가 갑자기 7천 얼마 내려 하니까 갑자기 왜 돈 뺏기는 느낌, 막 그런 느낌 드시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걸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새벽 배송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기업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편의를 주고 다 우리가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앱을 설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매, 영업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풀어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아침에 이거 하셨을까요? 네, 저 거의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청소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요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쭉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필품 마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늘 생각 없이 눌렀던 그 쇼핑 앱에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잠깐만 바꿀 수 있다면 여기에 소비는 결국에 지출에서 끝난다는 걸 저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싸게 사는 거에 엄청 집착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싸게 사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지출로 끝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요.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는 것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해외 직구업체들이 가격 경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싸게 싸게 싸게. 질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싸게 싸게 싸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싸게 사도 지출로 끝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메이 마케팅에서 이걸 이해했어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지만 이게 나에게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지출을 했는데 다시 나에게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회라는 표현입니다. 싸게 사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 듣게 되실 거거든요. 싸게 사는 건 정말 싸서 소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회라는 건 없어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파이는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메에서는 이 소비만으로도 그 기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 1층에 마트 보셨을 거예요. 전국에 14개 마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트세요.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전국의 14개 마트를 무료로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마트에서 그냥 마트 바꿔보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저도 의미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죠. 매일매일 생필품을 쓰게 될 거고 죽을 때까지 쓰게 될 건데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는 중간 과정에 플랫폼이라고 연결해 준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많은 업체들이 이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더님들이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돈이 계속 나간다고 보면 되죠. 쇼핑을 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이 이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가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님들은 여기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플랫폼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됐거든요. 아, 나는 속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소유할 수 없구나. 전 거기에 머리를 한 방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바로 내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즘에 서점 가시면 충분히 다 알아볼 수 있는 멋진 자료들이 있으니까 꼭 궁금하신 분들은 책으로 좀 더 깊게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결국에 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정 네트워크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바로 인적 네트워크의 힘이죠. 그래서 유튜버는 구독자 수, 그다음에 인스타는 팔로워 수가 돈이 되고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제품을 좋아했던 소비자의 수로 바로 나의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판매가 아니라 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 내가 얘를 불편하게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진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 마케팅, 그리고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 아시죠? 앞으로는 프로슈머 경제, 아까 말한 대로 소비를 하는데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프로슈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백만장자가 수두룩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직거래 유통하는 방식에서 내가 평상시에 먹고 쓰는 제품들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평생 지출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은요, 네트워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옆집에 그분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고민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오해할 수밖에 없을까? 분명히 오늘 이런 자리에서 듣고 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자꾸 헷갈릴까요? 여기 보시면 다단계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일단은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단계 판매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식 개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으면 저희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실어놨더라고요. 다단계 판매라는 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산업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용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시대는 이만큼 변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의 사고에서 머물러서 들여다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다 비슷해 보이니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론에서 불법 업체를 다단계 판매로 오인 보도하면서 다단계 산업 전체적인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상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후원 지급이나 이제 이런 재화의 가격 상한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으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단계 판매 산업의 유통 구조를 보면요, 제조사가 있고 기업이 있고 판매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혹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제품이 팔려나갈 때는 그런 유통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불법 다단계인 거죠. 불법. 아까 어떻게 언론이 불법 업체를 그냥 정상적인 다단계 업체랑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오보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린 그게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산업 유통 구조는요, 오히려 단계가 더 많아요. 다단계 마케팅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산업유통 구조에서는 생산자, 도매, 소매, 소비자 오히려 4단계에서 5단계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말장난 같은 거죠. 그렇게 치면 일반적 산업유통 구조를 더 많은 다단계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단계 판매라는 말이 현재의 산업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같이 싸잡아서 불법적인 걸로 보는 것부터가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프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트워크라고 표명하는 그런 회사들이 네트워크를 이때까지 열심히 만들어 그런 회원들에게 어떤 미리 사전에 공지 없이 본인들의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갑자기 철수해버리는, 한국에서 나가버리는. 그럼 열심히 하신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 데서도 보상을 받지 못해요.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를 아무 곳에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철수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모르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리 소문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티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 회원들 어떻게 하실까요?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도 그 세월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접하면 사람들은 아메이도 똑같다. 왜 같이 아메이로 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메이도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아메이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1959년도에 시작해서요, 100여 개 지역과 국가에 나가 있는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철수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회사에 대한 신뢰, 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회사. 제가 인생을 걸어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면 저는 이런 회사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라고 공시되어 있고요. 판매 1위의 건강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100여 개의 지역국가 나가 있고요. 750여 가지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판단의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제가 진짜 제일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알리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사업할 사람을 자꾸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업을 이해하고 나니까 사업할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생필품 쓰는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해봤냐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치약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치약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아는 분인가요? 아는 분은 아니죠. 그냥 얼굴을 한번 뵀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분도 양치는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제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아진 거, 우리 언니가 건강해진 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저의 감동을 듣고 한 분 한 분 소비자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도 물론 가족이나 이런 분들 가까이 알릴 수 있지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하고 살지 않았던 저였었지만 아메를 듣고 나니까요. 많이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처럼 아이가 아픈데 이런 정보를 듣지 못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 엄마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죠. 내가 저 엄마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불편할까?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 엄마가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고 그 엄마가 저에게 유산균을 주문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첫 주문이 무난세타에서 만난 옆에 앉아있던 모르는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가 유산균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큰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구나. 제가 그때 깨우쳤어요. 내 거를 충분히 나누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아이템이 생필품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특정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려면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일 양치하실 거고 물 드실 거고 세수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필품은 쓰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구매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제품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개선되어지고 만족도가 올라갈수록 여기 계신 분들의 네트워크의 소비자가 빠르게 증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재밌다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소개했던 그분이요. 유산균을 드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실제로 그 다음 달에 옆에 계시던 분이 유산균을 사셨어요. 전부 모르는 사이예요. 다. 옆에 그냥 혼자 와서 아기 키우던 엄마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유산균은 그분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전 마케팅에 구전 광고의 그 힘을 저는 정말 진하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입이 필요한 부분한테도 또 얘기를 드린 거죠. 그 친구에게 제품만 얘기했을까요? 제품을 쓰고 관심이 생긴 친구에게는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이해해서 사업자로 된 친구도 있지만 나 너무 괜찮으니까 소비자부터 해볼게 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알려나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명단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아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은 있을 수 있지만 가족들도 다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해보면 오히려 가족이라서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문화센터 엄마들한테 저도 그렇게 알리기 시작했고 학부모들 다 사귀었어요. 새로 사귀었고 친구도요. 새 친구라고 왜 적어놨냐면 슬프게도 기존의 친구들은 쓰지 않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들 원래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도 그랬었으니까. 요럴 때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저도 언니가 얘기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 했잖아요. 왜 이러지? 뭐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나한테 사업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저도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얘기한다고 다 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하면 되겠다.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아파트 아까 그런 경비원한테도 얘기해봤고 주민들도 사귀었고 남편의 지인들도 허투루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만남을 더 자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소개로 연결되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람들이 내 네트워크에 저는 진짜 95% 이상이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저에게는. 피부에 고민이 많은 분들은 제가 피부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걸 이 아티스트리를 통해서 아메이 속에서 제품 강의를 듣고 배웠죠. 그걸 소비자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토피나 이렇게 건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과일 세정제 요즘에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업할 때는 과일 세정제 같은 거 잘 안 쓰셨어요. 거의 식초에 헹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많이 아셔가지고 과일 세정제 쓰시더라고요. 베이킹 소다도 사용하시고. 그런데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세척할 수 있는 세정제가 나온다는 거. 저게 농약물이에요. 농약이 그냥 물로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요즘에는 접착식 농약이라고 해가지고 비에 씻기지 않는 농약을 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시는데 정말 재밌는 건 저희 부모님이 드시려고 앞에 한 줄 요렇게 방울토마토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실험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따가지고 그 엄마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해봤어요. 이 세제를 가져가가지고 뿌려봤어요. 충격적인 사실. 우리 엄마 텃밭에서 딴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씨알이 작아요. 그냥 키웠기 때문에 씨알도 작고 볼품도 없고 벌레도 좀 먹었어요. 그런데 걔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과일 세정제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귀걸인데요. 저거 새거 됐죠? 우리 표백제로 금속을 이렇게 세척할 수 있어가지고 귀걸이 빼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옷도 흰 옷인데 함부로 입힐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얼룩 제거제를 통해서 다시 입힐 수 있는 옷이 되었고요. 그죠. 뭐 몸을 갖다가 저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네 몸을 장난을 쳤다가 다시 장난을 쳐서 제자리에 돌려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랬더니요 진짜 찐팬이 생기더라고요. 찐팬. 나를 좋아해주는 찐팬도 너무 좋지만 저는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찐팬을 만드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고객을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 그 1번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리더님들이세요. 본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감동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절대 말 안 나가실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지금 나 좋으려고 얘한테 얘기하나? 이게 속마음에서 계속 올라와요. 사람들은 다 착한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이 얘를 피해주는 건가 하면서 순간 다시 나를 입을 탁 닫게 하는 걸 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찐팬이 되시는 거 1번부터 해보시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비싸대요. 다 좋은데 비싸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제품에 경험이 쌓이고 나면요 비싸다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 지인은요 화장품을요 백화점 브랜드만 쓰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형편이 엄청 좋냐? 그렇지 않아요. 형편은 좋지 않지만 본인은 본인 피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1순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요. 저는 로드샵에 10,000원짜리 화장품을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뷰티 강사를 했다고 하니까 엄청 뭔가를 좋은 걸 많이 발랐을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피부가 특별히 트러블이 있거나 뭐 건성이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발라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리를 딱 보자마자 내가 뷰티 강사인데 뷰티를 어필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얘기를 못했어요. 솔직히 초반에 무슨 얘기만 했을까요? 세제랑 영양제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다? 나의 감동 때문에 이건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영양제가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화장품이 비싼데.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나의 소비의 주머니에 돈을 쓰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건 너무 많이 다른 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비싸다고 그 사람 비싸다 생각할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싸다고 해서 내가 비싸서 안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체험을 빨리 많이 해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학습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확신을 딱 키워나가시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걸 하나하나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메이가
다 준비해놨어요. 어플을 보시면 아메이 비즈니스 어플도 있지만 A 컨텐츠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카탈로그 구매하기 싫으시면 온라인 어플로 다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품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부족하시다면 오늘 이곳에 초대하신 분께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요즘에는 가성비가 아닌 가안비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성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해외 직구가 유행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서 구매하시면서 막 이렇게 안전성을 엄청 따지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구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인체에 남을 수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버려지고 이러면 그건 또 둘째 치겠어요. 근데 이걸 썼는데 나한테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성 물질로 내 몸 안에 축적되기 시작할 거고 독성도 이제는 진화하는 거 아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물도 난리 난 거 아시죠? 상수원에 지금 나오지 않아야 될 약물이 나오고 항생제가 검출되고 우리 아이는 항생제를 안 먹이고 있는데 물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항생제를 먹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고 마약 검출된다고 지금 나온 거 보셨죠? 특히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들, 울산이 대표적이죠. 부산도 그럴 거고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3대 원칙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조 성분이 다 공개가 된 것들, 그리고 독성이나 위해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된 것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선택은 누가? 소비자의 몫이에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면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잘 팔기 위한 마케팅을 할 뿐이지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챙기면서 쓰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영상 한번 볼게요. I was shocked when I got the results. That I became very angry. Pen. It actually says My Japanese sharpening stones. 바디버든이라고 해서 내 몸에 독소가 쌓이는데 이게 문제는 우리 떼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되물림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메이의 세제라든지 몸 씻는 그런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 보실게요. 인간이 야기한 지구 온난화가 지구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하루의 길이마저 바꾸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스위스 추리 연방 공과대 연구진이 미국 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여파로 2000년 이후 100년간 하루의 길이가 1.3밀리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서 적도 부근의 바닷물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구의 부피가 커져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원래 지구 자전 속도는 달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현상 등으로 계속해서 변해왔는데요. 문제는 기존 요인들보다 지구온난화가 자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빙하가 더 많이 녹으면서 자전 속도가 더 늦춰졌고 그만큼 하루의 길이도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하루 길이 변화는 1000분의 1초 단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적지 않다면서 위성 항법 장치 GPS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한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 등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엄청 덥죠. 올해 너무 덥다고 느끼시나요? 24시간 에어컨을 못 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던데요. 만나보니까 너무 더워졌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에 대한 이런 인간이 만든 그 다음의 결과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착한 소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린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착한 소비의 시대에 이제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이 점점 병들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제품을 써야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일상 속에서 나부터 실천하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아메이에서 슬로건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ESG 경영에서 진짜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환경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책임감 있게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영양제가 만들어진다면 9단계에 그냥 정말 그냥 비료 쳐서 농약 쳐서 빨리빨리 속성으로 예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엄마가 그냥 먹으려고 조금 키워서 벌레도 물어있고 모양도 안 예쁘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물건, 그렇게 작물을 재배하셨던 것처럼 뉴트리라이트가 이 9단계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를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유해 성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걸 아메이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바로 나쁜 거 만들지 않겠다는 그 모토거든요. 근데 이게 아메이에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89년도에 이미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에 유배시키지 않는 그런 세제를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으로 다시 우리가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인증받았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어느 기업이나 뭐 환경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기술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저렇게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세제를 좋은 영양제를 유기농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연구력이 세계 2위이고 과학력이 세계 4위이고 산업 영향력이 세계 8위라고 그리고 기술력이 세계 13위라고 이미 공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놓고 쓰고 먹고 바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인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메이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죠. 자, 그리고 돈이 안 된다, 돈이 느리다. 이제 이 고민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수입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입의 속성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일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제가 뷰티 강사 일을 했었을 때는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높았어요. 일주일에 3번밖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한 달 월급 이상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꿀직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더 이상 제가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탁 끊어지고 나니까 돈이 되게 아쉬워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출근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나오는 돈이구나. 근데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출근 안 하는데 돈 안 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프셔도 여기 계신 가장들은 출근하시잖아요. 아침에 너무 덥지만 일어나서 그죠? 아이들 자고 있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시잖아요. 더운 낮에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건 뭐였냐면 파이프라인 수입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물동이 수입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 월급을 받고 이건 너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출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 있어? 약간 이래 임대소득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못 봤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자산을 가진 분들, 임대소득을 받는 분들 몰랐었기 때문에 이 수입을 듣고 놀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내 나이 20대가 지나고 30대 때 일을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 안에 실제로 35세에서 47세가 저기에 저축 가능 기간이라고 적혀 있던데 저축 가능하지 않던데요. 생활하기 바쁜 시기가 딱 저 시기던데요. 저는 살아보니까 저축이 웬 말이야. 막 지금 어머니들 만나고 주변 지인들 만나면 이 나이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래요. 젊고 아직 활동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정작 저희가 느끼는 현실의 체감은 저축이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거. 그런데 실제 47세에서 57세 이 구간에 들어가면 돈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57세 이후에 노후 생활 기간에 이제 퇴직 이후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수입이 너무 급감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지 않은 수입에 대한 타격이 바로 이 뒤에 온다는 걸 이 자리에서 계속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수입을 듣고 나서 월급이 아니다. 아, 이거 연금이구나. 내가 남편이 월급을 받아올 때 내가 월급이 끊어져 봤으니까. 내 남편이 월급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저 연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제가 그걸 결정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그 계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신감 없고 아기 키우던 엄마가 어떻게 이걸 보고 막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막 바로 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감사하게 이제 쓰러졌었어요.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하늘이 노랬어요. 젊은 나이에 30대에 남편이 쓰러질 줄이야. 그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저는 29에 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걸 한번 경험했죠. 그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30대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게 과로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용기 내지 않으면 이게 또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용기 내기 시작했고 연금을 만들겠다고 결정합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중입니다. 금메달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 엄청 많이 따서 기분 좋은데 금메달 하나 따면 연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 10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100만 원밖에 안 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세계 1등이에요. 한국 1등 아니고 전 세계 1등 해야 돼요. 그런데 1등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100만 원이 연금을 주는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그분들이 그 한 번의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년을 애쓰는지 아세요?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4년 첫 스타트에 시작해서 완전 천재성을 드러내서 4년에 한 번 참여를 해도 그 4년의 세월의 축적이 필요한데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못 땄어요. 메달 못 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8년, 12년 이렇게 기다린다며. 그래서 선수들이 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모든 걸 갈아 넣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아, 이 연금 100만 원이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월급 100만 원이 아니구나. 제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하다 그만두더라.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하시죠? 그만두더라.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 이 얘기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라는 이 책을 왜 넣었냐면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던지고 간 책이에요. 제가 나 사업 안 해.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엄청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제가 거절할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저에게 책을 던지고 갔어요. 읽어보라고. 내 말이 안 믿기면 네가 읽어봐라 하면서 확 던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착했어요. 읽어봤어요. 던졌는데 안 읽었으면 그만인데 오늘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저걸 읽었어요. 읽었더니 김태수 박사님이, 법학 박사님이 쓰신 유통법을 만드시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기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냐면 제가 가장 기억나는 얘기예요. 저 두 그림을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하다 그만둘까? 왜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나? 내 주변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 오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그분들은 이미 연금 100만 원을 만들었고 200을 만들었고 300을 만들었는데 성공의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엄청 많은 돈을 벌어야 성공인가요? 성공의 기준도 다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연금 100만 원이 목표였어요. 처음에 사실. 100만 원만 죽을 때까지 나오면 난 너무 소원이 없겠다. 그 다음에 300만 원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꿈을 키워나갔지 처음부터 엄청 큰 돈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해결점을 찾았어요. 다단계 판매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합법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한 부분이긴 하지만 판매원을 끊임없이 양성해야 되는 판매원이 판매원을 모집해서 함께 파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은 못하겠다. 나보고 계속 팔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을 팔고 두 달을 팔고 석 달을 팔아 제끼라고 하면 내가 과연 이 비전이 좋다고 해서 팔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똑같은 아메이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메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영업의 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영업의 달인이 되면 나는 반드시 하다 그만두게 되겠구나. 나는 하다 그만두고 싶지 않아. 왜? 내 남편의 수입을 그
그 끝나는 그 시점에 내가 준비해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말 제대로 할 거야가 제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봤죠. 진짜 네트워크가 되려면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모으는 게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내 경험으로 그 다음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 착한 마음이 또 연결이 돼서 소개가 나가야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팔지 않아도 팔려나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복제의 원리인 것 같아요. 소비자를 복제시켜주고 나처럼 내가 좋아했던 것처럼 내가 이해 못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이해시켜주면 되는 거고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마케팅을 좀 못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도와주면 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을 제가 시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그분에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만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만둔다는 건 거기에서 뭔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여기 데리고 오시면 네, 되는 걸로. 자, 다 같은 네트워크 아닙니다. 다 같은 아메이도 아닙니다라고 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정보를 전달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에 대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말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판매하다가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제대로 배우셔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제대로 그 복제의 원리를 활용하시는 걸 여기 오늘 초대하신 스폰서님들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품만 써도 아메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분 없으세요? 어떤 집에 갔더니 아메 제품이 있길래 저분 사업하는가 보다. 전 이랬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근데 많이 팔아야 되는 사업이 아메인 줄 알았던 거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의 들으러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다 아메 하는 줄 알아요. 아메 하시나요? 오늘 있게 하신 분은 요 강의 들어오면 다 아메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배우러 오신 거잖아요.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초록창에다가 엄청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알아본 아메이는 아메이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의 의견일 뿐인 거고 그래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아메이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많이 엄청 막 데리고 오면 사업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아메이가 되는 일이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얼마 전 신문이에요. 몇 달 안 됐어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다단계 사기라고 하고 대리점주에게 무리하게 화장품을 떠넘기고 이렇게 판매원들이 결국 판매원이 누구예요? 우리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업자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을 보면 다 비슷한 아메이로 보이는 거죠. 아메이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이런 기사가 딱 뜨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아메이에 뭐 떴던데 아메이에 뭐가 떴어요? 제가 이러거든요. 아메이에 뭐가요? 이러면 아니 뭐가 뉴스 나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막 그래 봤는데 다른 회사죠. 네, 아메이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설프게 아시면 많이 놀라게 되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고 싶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넣고 싶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세요. 탑리더님이시죠. 우리 지금 이 공간은 이글드림 그룹이라는 곳에서 돌아가는 성공학교 시스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만드신 두 분이시거든요. 권인건 윤영미 스폰서님인데 지난번 이제 삿포로 여행 갔을 때 마지막 날 저희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신감이 없다. 너무 자신 없었던 저였어요. 너무 자신 없었는데 권인건 스폰서님 그 말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듣고 좋은데 알겠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90년대 그때 처음 아메이를 들었을 때 고민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위안받았어요. 저분도 고민하시는구나. 저분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었구나. 위로받았었고요. 옆에 계신 윤영미 스폰서님께서 5살, 3살 아이 진짜 그 떨어지지 않는 아이 둘을 연년생을 키우면서 죽으면서 등에 아이를 업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열정적으로 진행하신 걸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짜 가장 내 인생에 찌질했던 그날에
자기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자신감 없고 그냥 전업주부로 무기력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진짜 전업주부로서 의지도 없고 욕구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던 본인이 이 아메이 사업을 들었을 때 그 너무 나약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용기를 내셨냐면요. 너무 감사했대요. 기회가. 나 같은 진짜 평범 이하의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번 노력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기에는 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뭐 그런 마음? 저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 스폰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시스템을 만드셨죠.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평범한 우리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글 드림의 8단계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저는 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수료하면서 마지막 8단계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곳에 인도해 준 그날에 우리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오기 싫었거든요. 오기 싫었는데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해요. 위쪽에 있는 자세와 아래쪽에 있는 자세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자세는 뭡니까?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밑에 있는 자세는 내가 좀 더 겸손하거나 힘을 잃었을 때 취하는 자세죠. 이걸 2분 동안 취하게 합니다. 2분 동안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2분 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2분 후에 신체의 변화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침을 뱉게 해요. 퇴하고 침을 뱉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침 안에 좀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아직은 취하기 전이니까 양쪽 모두 뭡니까? 호르몬의 수치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박을 시켜요. 도박은 뭡니까? 약간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침을 뱉게 합니다. 다시 호르몬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이 에메코디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걸 오랫동안 해봤는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도박에서 더 모험적으로 변해요. 2분 동안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뭡니까? 자신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자세를 2분 동안 취했던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해요. 그 사이에 벌써 뭡니까?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컷의 호르몬이죠? 아니, 사실은 수컷의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컷 지향적인 공격적인 호르몬입니다. 고자세는 증가해 있어요. 호르몬 벌써. 저자세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만 가지고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면접 들어가서 취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어떤 가슴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2분 동안만 자세를 고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반대로 취하면 내가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자세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만에? 단 2분 만에. 제가 이거에 왜 딱 꽂혔냐면요. 너무 자신이 없을 때 진짜 자세만 내가 좀 더 당당하게 내가 아메이에 대한 본질을 이해했어. 나 이 친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고 나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 이 친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마음이 탁 든다면 좀 더 당당한 자세로 가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말 우리가 신념 있게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까 그 영상을 넣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반대가 마지막에 발목을 많이 잡으시죠. 저는 이 부분에 사업적 신뢰 만들기를 적었어요. 소제목은 사업적 신뢰. 왜냐면 제가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그냥 아기 키웠고 주부였고 항상 남편이 갖다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인지라 내가 아메이라는 걸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들렸을까요?
이상한 거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저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게 그냥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속은 상했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래 그렇게 엄청 대단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은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걱정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플랜을 설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내가 이 일을 왜 알아봤는지, 왜 하고자 하는지, 또는 아내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내가 이 일을 왜 고민하고 있고 왜 해보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표 3개는요. 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한다 했다가 내일 또 뭔가 별로 의욕 없이 또 옛날에 그런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져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일관성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계속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일관성을 보여주려면 정말 꾸준하게 나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편이 이해를 못 해줘? 왜 아내가 이해를 못 해? 왜 부모님 반대하시는 거야? 그게 마음이 자꾸 먼저 들어간다면 절대 그분들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의 변화가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중과 몰입을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저 많이 경험했거든요. 또 맨날 나가서 네가 쓰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너만 제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핀잔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가는 모습을 조금 더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과 몰입의 시간, 어차피 알아보기로 했고 어차피 하기로 결정했다면 조금 밀도 있게 해보는 걸 정말 그게 반대하는 분들에게 가장 크게 복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고 매년 가는 리더십 세미나에 그 배우자를 데리고 가면 가장 빨리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엔드 파트너거든요. 직접 보고 느꼈죠. 원래 안티아메이 정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여행이 치앙마이 리더십 세미나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던 여행이었고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본인이 느끼고 보고 회사에 대한 크기와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의 그런 모습들과 리더분들의 그런 모습들에 본인이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면서 두 번째 삿포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삿포로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는 본인만의 비즈니스, 남성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함께 동반자로서 진짜 공동 사업가로서 저에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마지막 장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엄청 저를 힘들게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힘들게 했어요. 많이 힘들게 했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중요한 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이 안티였던 거는 아주 조금만 얘기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 엄청 본인이 강의를 막 저렇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적 신뢰를 빠르게 만들어 가시라고, 그 부분이 된다면 모든 분들은 결국에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주지 내가 안 되는 걸 생각하시진 않는다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쓴소리도요, 저를 단련시키는 쓴소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란을 만드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딪히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리더님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저 이런 생각 해보고 살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아메이 만나서 진짜 남편의 어깨를 덜어주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의 그런 나중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돈 때문에 못하는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이제 노후 생활이 이제 시골로 가시면서 경제 상황이 이제 거의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죠. 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용돈을 넘어선 사실 생활비를 드리고 싶어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대받는 여행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내 돈 들이지 않는 여행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내 명함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우리 파트너들의 꿈과 목표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걸 키워나가고 싶은 가장 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큰 리더가 된다면 진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말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실력과 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려면 제가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을 다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못하고 또 현장에서 또 혼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걸 이겨내고 또 버티는 제 모습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오지. 나는 100% 믿어.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도 그게 기회인지도 몰라. 나는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생 한 방 아니야. 그 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잽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요즘 게 어딨어. 숨을 쉬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니까요. 도전하라고. 도전해봐요. 그래도 우리 도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도전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하죠. 어떤 사람들은 실패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못해요. 그 평생 동안 성공을 해볼 수 없잖아요. 거꾸로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 나는 성공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도전하다 보면 결국 성공이 되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네,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자리를 지키신 리더님들이 진짜 기회를 가져가야 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3주 꼭 수료하셔가지고 아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저희와 함께 꿈을 꾸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